네, 반갑습니다. 애기아빠 운전교실의 애기아빠입니다. 자동차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을 통해서 같이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 보이시나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본 조작법 파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조작법 파악. 다시 한번 해보죠. 1번 뭐라고요? 기본 조작법 파악. 자, 기본 조작법. 어떤 거라도 설명서가 없으면 안 되겠죠? 기본 조작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자동차를 딱 타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시트를 제일 먼저 조절하셔야 돼요. 시트는 초보자일수록 약간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올리셔야 돼요. 약간 올렸을 때 이제 머리 위에서 주먹이 한 개 정도 들어갈 정도가 되면 천장이랑 거의 그 정도면 괜찮거든요. 이제 시트를 올렸을 때 차 앞에 본네트가 이 부분 본네트가 좀 보이면 운전하기가 수월합니다. 이 부분이 보이시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시트 조절을 제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쫙 이렇게 핸들 위에 올려봅니다. 그렇게 쫙 올렸을 때 핸들 잡지 마시고 올렸을 때 핸들이 내 팔목 정도 오면 괜찮아요. 팔목 정도의 핸들이 걸쳐지면 괜찮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신체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핸들이 약간 더 멀 수도 있고 좀 더 가까울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오른발로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지 않습니까? 그 오른발이 이제 차량 이제 무릎 위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핸들 밑이 그 오른쪽 무릎이랑 이 핸들을 받치고 있는 자동차 기계가 한 주먹 정도 들어가면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의자 앉았을 때 해야 될 것은 시트를 올린다. 그 다음에 손을 쫙 펴본다. 그래서 손목 정도 오게 한다. 그렇죠? 그리고 무릎은 다리 닿지 않는다.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약간 무릎이 브레이크와 엑셀을 왔다 갔다 할 때 약간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상적이다. 처음에 너무 멀리서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비상 상황 때 이렇게 뭔가 고쳐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핸들을 잡았을 때 약간 이렇게, 그리고 핸들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을 잡았을 때 너무 올라가면 이쪽에 어깨가 승모근이 피곤해져요. 그래서 핸들을 잡았을 때 좀 편안하게 9시 15분이든 아니면 10시 10분이든 그것은 자기 취향에 따라 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9시 15분보다 더 내려가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작법 파악. 첫 번째 시트를 조절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벨트 하시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 때 쉽게 얘기하죠. 키를 깍 넣고 따다닥 한 3번 가야 이제 시동이 걸리는데요. 탁까지 가면 이제 차가 예열 상태가 됩니다. 엔진을 좀 전기도 좀 쭉 전기도 전파하고요. 그렇게 예열 상태에 갔을 때 한 10초나 20초 정도 있다가 이제 엔진을 쉽게 말해서 2번 따닥 가서 좀 예열을 한 다음에 탁 브레이크를 잡고 돌리면서 시동을 거는 게 좀 엔진에 무리가 좀 덜 가겠죠. 시트 조절, 벨트, 그 다음에 시동 건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사이드 미러와 백미러 조절입니다. 이 사이드 미러 보이시죠? 사이드 미러를 볼 때 이 사이드 미러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면 내 차가 사이드 미러가 그려볼까요? 사이드 미러가 만약에 제가 이게 오른쪽이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사이드 미러에서 내 차량이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보이면 됩니다. 3분의 1 정도. 내 차량이 이 정도 보이면 돼요. 그리고 보통 내 차량 뒤에 손잡이가 중앙 약간 밑에 오게끔 만들면 보통 괜찮습니다.
초보자인 경우에는 약간 중앙에 놔도 괜찮고요.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사이드 미러의 역할이 이제 차선을 보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차선에 이동하기 위해서 옆 차선을 확인하기 위한 게 크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 뒤에 내 차량 뒤 손잡이가 중앙보다 약간 밑이 왔을 때 좀 더 시야가 넓게 좀 멀리 이렇게 보이신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백밀러는 이렇게 잘 조정해서 뒤에 유리가 잘 보이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뭐 좌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그리고 미등, 전조등, 오토. 그리고 전조등에서 앞으로 밀면 쌍라이트, 전조등에서 뒤로 밀면 깜빡깜빡이. 뭐 그 정도는 차마다 만지는 것이 조금 다르지만 그 정도는 아시면 좋겠고, 오른쪽 이제 왼쪽이 방향지시등이면 핸들 뒤가 방향지시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뒤에는 보통 와이퍼 관련이죠. 1초 정도 당기시면 물이 칙 하고 앞에 와이퍼 청소하죠. 그리고 한 칸 내리면 비가 조금 올 때 1단, 한 칸 더 내리면 2단, 한 칸 더 내리면 3단, 이렇게 와이퍼를 조절도 한번 해보시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밖은 좀 추운데 안이 덥거나 할 때 여기 습기라고 하나요? 하여튼 좀 그렇죠. 막 뿌얘지죠? 그거 없애는 방법. 그거 없애는 거 보통 이제 누르는 곳에 보면 이렇게 부채꼴처럼 생긴 게 있죠? 이렇게 부채꼴처럼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부채꼴 조개 아닙니다. 부채꼴처럼 생긴 걸 누르시고 온도를 좀 내리면 대시보드 위쪽에서 바람이 슉 나오면서 거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좀 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무엇을 얘기 나눴느냐? 기본 조작법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조작법은 첫 번째, 바로 의자 조절, 시트 조절. 시트가 편안해야 됩니다. 참고로 엉덩이를 좀 올릴 수도 있고 이 허벅지 무릎 밑에 부분을 좀 올릴 수도 있는데, 무릎 밑에 부분은 너무, 그러니까 엉덩이 말고 그 허벅지 앞쪽 있잖아요. 그쪽은 너무 올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올리게 되면 너무 엉덩이에 힘이 실리게 된다는 거죠. 척추에 엉덩이가 무리동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시트를 올렸을 때 장점은 또 있습니다. 너무 시트를 낮게 잡으면 이제 에너지가 너무 엉덩이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되는데, 뒤쪽을 좀 올리게 되면 이 허벅지 밑에, 종아리 밑이랑 다 분산이 되는 거죠. 앉았을 때 힘이. 그래서 시트 조절, 그 다음에 안전벨트, 그 다음에 시동을 뽀뽀박 키지 말고 좀 예열해서 10초나 20초 있다가 켜주시고, 사이드 미러, 백 밀러, 그리고 뭐 전조등, 미등은 아주 초조하게, 전조등은 좀 저녁이나 터널이나 지하주차장에서, 쌍라이트는 진짜 어두울 때, 그리고 뒤로 깜빡깜빡 하는 것은 전조등인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이 전조등에 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밀면 쌍라이트, 뒤로 깜빡깜빡 하는 것은 빵빵보다는 좀 신사적으로 뭔가 알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앞에 와이퍼 관련.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기본 조작법 파악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왜 이렇게 뭐 오래 걸리죠? 간단하게 걸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핸들링 훈련입니다. 핸들링 훈련. 핸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중요성을 한 100%로 본다. 그러면 60% 이상이라고 봐요, 저는. 핸들링 60%, 엑셀 브레이크가 한 30%? 그게 컨트롤이 되면 다른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핸들링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집 근처나 대학교나 가시면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 도로가 있을 거예요.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주차장이나 이렇게 가보시면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 차를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왼쪽으로도 다 돌 수 있어야 되고 오른쪽으로도 돌 수 있어야 되고 이 핸들법 돌리는 거 관련해서는 초보 운전 성장기 2편에 골목 주행에 좀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연습하는 걸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핸들링 너무 중요해요. 핸들링 그렇죠? 그 핸들링을 한 다음 핸들링은 다음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핸들링을 한 다음에는 뭐를 하셔야 되느냐? 순서 제보에 말씀드렸죠. 기본 조작법 파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핸들링이 컨트롤되고 핸들이 컨트롤이 좀 되면 엑셀 브레이크 컨트롤이 되고 핸들과 엑셀 브레이크가 좀 이게 유기적으로 컨트롤이 되면 그때 사이드 미러와 백밀러가 보이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보인다. 이 내비게이션까지 볼 수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운전을 좀 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뭐 도로에 대한 정보, 운전 센스가 자꾸 추가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6번째였나요? 6번째 이 내비게이션까지 봐야 운전을 좀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링 다음에 뭐죠? 핸들링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엑셀 브레이크 훈련입니다. 엑셀 브레이크. 그 뉴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당황하지 않을 때 누구나 잘합니다. 근데 당황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엑셀 붕 놀랬을 때 저기 도보에 사람이 있는데 엑셀을 붕 눌러서 붕 이렇게 경주 가는 길에 뭐 2명 사망, 2명 중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급엑셀 아마 초보 때 한 번씩 눌러보신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엑셀 브레이크 훈련 하셔야 돼요. 엑셀 브레이크 훈련 어떻게 하냐고요? 엑셀 브레이크 훈련. 제 생각에는 오르막 내리막 훈련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오르막 내리막. 발 느낌을요. 공터 같은 데서 후진하면서 천천히 브레이크를 공터에서 예를 들어서 후진할 때 브레이크를 누르면 확 서지 않습니까? 확 되면 또 빨리 가거든요. 엑셀을 안 밟아도 후진만 기아를 R로만 놔둬도 속도가 꽤 빨라요. 그때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눌러서 천천히 가게 하는 연습 뭐 그런 것들도 해보시고 오르막 내리막 산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엑셀 브레이크 연습하셔야 돼요. 엑셀도 이제 일정하게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정하게 누르는 연습도 좀 해야 되고요. 이제 제자리에서 공회전 하면 RPM 해도 좋지만 이제 그거는 매연이 너무 나니까 엑셀 브레이크 훈련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밟는 거 연습입니다. 근데 이 보세요. 브레이크가 여기 있어요. 엑셀이 여기 있습니다. 발이 여기 있어요. 발이 이쪽 밟았다가 막 다리가 이렇게 이쪽 밟았다가 또 이쪽 밟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뒤꿈치는 어느 정도 여기 잡고 있고 이쪽을 밟았다가 이쪽을 밟았다. 중심축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이 좀 작아서 중심축이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은 옮길 수도 있어요. 약간은. 하지만 중심축은 둬야 된다. 어디로 누르냐? 보통 뭐 이게 발바닥이라면 제 발이 깨끗하지 발바닥이라면 발 중심부로 누를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시면 중심부까지 하면 세밀하게 하기 어렵고 이제 약간 끝쪽으로 보통 누르게 되죠. 끝쪽으로. 그렇게 3번까지 했습니다. 네, 이어서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죠. 지금 아까 했던 것이 기본 조작법 파악, 그 다음에 핸들링 훈련, 그리고 세 번째 엑셀 브레이크 훈련까지 했으면 네 번째 좌우 사이드 미러와 백밀러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운전하는데 사이드 미러와 백밀러 전혀 안 보는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운전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주의를 조심하지 않으면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공터 같은 데서 직진 갈 때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핸들을 잡고 사이드 미러 볼 때 핸들이 보통 오른쪽 볼 때 왼쪽으로 핸들이 많이 가고요. 보통 왼쪽 사이드 미러 볼 때 오른쪽 많이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딱 정 방향을 딱 잡고 오른쪽도 잠시 살피고 왼쪽도 살피고요.
사이드 미러 볼 때 오래 보면 저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 볼 때는 사이드 미러는 1, 2 있다가 정면을 봐줘야 돼요. 만약에 1, 2 있다가 봤는데 2초 이상 넘기면 안 됩니다. 1 보고 정면을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갔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오래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사이드 미러 볼 때 너무 핸들에 힘을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핸들이 뒤틀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생각보다 사이드 미러 볼 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백밀러는 한 번씩 내 뒷차가 어떤 성향인지도 봐야 됩니다. 특히 내리막 같은 데 갈 때 초보분들 막 브레이크 밟았다 뗐다 이러면 뒤에서 트럭 같은 거 보면 뿌앙 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럭은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은 최대한 브레이크를 안 잡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브레이크 확 잡으면 무거운 차가 브레이크 잡으면 콕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내 뒷차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뒤에 도로 상황은 어떤지 조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사이드 미러 볼 때 뭔가 제가 위치가 불분명하다, 내 뒤인지 내 오른쪽인지 좀 애매하다 싶으면 백밀러 보면 조금 더 내 뒤가 잘 보이니까 그런 것도 참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4번까지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번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어디 있죠? 좌우회전, 유턴 훈련 해야 됩니다. 좌회전 훈련, 우회전 훈련. 핸들이 잡았으면 돌리지 않습니까? 예, 돌립니다. 돌렸을 때 오른손이, 이것도 초보 운전 성장기 2편에 있습니다. 돌렸을 때 오른손이 5시 정도 오면 떼주고 위에선으로 내려주고 다시 1시 잡고 내려주고 5시 정도 올 때 1시, 5시 내려주셔야 돼요. 왼쪽으로 감을 때도 마찬가지. 이제 밑에 손이 한 7시 정도 올 때쯤에 위에 선 힘으로 내려주면서 그때 11시 내려주면서 7시 정도 올 때 11시, 7시 네,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2편 한번 참고해 보세요. 어쨌든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좌우회전, 유턴 또 연습해야 되겠죠. 일단 자세하게 들어가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큰 틀에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이제 엑셀 브레이크까지 하고 사이드 미러 볼 수 있으면 신호도 보고 계기판, 내비게이션 보는 훈련. 이때 중요한 거 신호 딱 한 개만 말씀드리죠. 신호 갈 때 노란불, 초록불이다가요. 초록불 때 잘 가다가 아니요. 잘 가다가 노란불, 초록불이 같이 들어올 때 있거든요. 노란불, 초록불. 그러면 그 앞에 신호가 있으면 멈춰야 되죠. 절대 멈추시면 안 됩니다. 노란불, 초록불이 들어오면 잘 가고 있어요. 신호가 있어요. 그냥 계속 가줘야 돼요. 노란불, 초록불은 좀 있다가 뭐가 돼요? 초록불이 됩니다. 근데 노란불이랑 화살표가 동시에 들어오거나 하면 그건 좀 있다가 빨간불 화살표로 바뀌게 돼요. 신호도 기본적인 건 봐야 되겠죠. 내비게이션, 계기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고속도로를 갈 때 처음 하시는 분들 사정없이 엑셀을 밟아서 120km 했다가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밟아서 60km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일정한 속도로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일반 시내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골목도 잘해야 되고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컨트롤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도 빠른 속도도 좀 해봐야 됩니다. 빨리 가면서 차선을 바꿔보는 경험이 있어야 시내에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보는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번까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차선 이동 연습. 차선 이동이 어렵죠. 차가 많을 때. 창문 열고 못 나갈 때 무조건 뭐 팔을 이렇게 내면 뭐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뭐 열어준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차선 이동 연습. 제가 차선에 관련해서도 3편 뭐 기타 여러 가지 차선 바꾸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이게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운전도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제 렌트카 빌려서 사고 난다는 표시가 너무 많이 나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본 조작법.
그 차 설명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아니면 그 차에 대해서 뭐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보면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핸들링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돌리면 안 됩니다. 돌릴 때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엑셀 브레이크 컨트롤 돼야 되고요. 발이요. 내만 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만 같아야 돼요. 특히 비상 상황에서. 네 번째, 사이드 미러와 백밀러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좌회전 우회전, 유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호, 계기판, 내비게이션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감속, 차선 이동 연속. 가속하면서도 차선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감속하면서도 차선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만, 이게 내 차량입니다. 이게 상대방 차예요. 같은 속도로 가고 있다가 내가 차선을 이동하고 싶으면 더 빨리 가서 앞으로 찌를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가속하면서 이렇게 차선을 이동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내 차량이에요. 이 옆 차량입니다. 가속을 주는데 얘도 똑같이 빨리 계속 와요. 내가 와요. 근데 이 도로는 여기서 이제 좁아집니다. 이제 여기서 좁아져요. 얘 뒤에도 지금 차가 옵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가속을 주면서 가속을 일단 주다가 얘도 계속 가속 주겠죠? 가속을 주면서 순간적으로 엑셀 떼버려요. 떼고 갑자기 브레이크 주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브레이크 주면서 얘 뒤로 얘가 이제 갔을 때 얘 뒤를 따라서 살 들어가는 거. 네. 들어가서는 순서로 말해볼게요. 가속을 준다, 엑셀을 준다, 순간적으로 엑셀 뗀다. 뗐다가 옆차가 지나갈 때쯤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쿵 갑니다. 이게 제 차예요. 쿵 갑니다. 가속을 줘요. 길이 좁아져요. 여기서 가속을 줍니다. 근데 이거 계속 빨리 가네? 가면 엑셀 떼요. 약간 더 빨리 가겠죠? 그때 약간 뒤를 따라서 이때 엑셀 뗐다가 다시 엑셀 살짝 줍니다. 그리고 다시 엑셀 떼고 브레이크 살짝 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감속하면서 차선 이동하는 연습 꼭 하셔서 차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연습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초보 운전을 해방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